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이 점입가경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하여튼 잘 이른바 그 시쳇말로 주물러서 조기 대선에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덕수 대행도 뭐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사실은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공무원 생활만 44년을 했었고요. 중간에 10년 공백을 빼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1970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더군요. 그 다음에 자기 욕심도 지금 뭐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뭐 연세도 지금 75세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을 그 이른바 압박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대표적인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중잣대 논란인데요. 자, 민주당이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요구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몇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죠. 당장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진척이 되려면요,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야 됩니다. 2명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고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해서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그 12월 14일 밤 이때부터 따져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에는 지체 없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체 없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며칠이냐? 지금 한덕수 대행이 그 부분을 딱 고리를 걸어서 아니 지금 뭐 열심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나 이거는 엄연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한테. 또 하나는요, 상설특검 말고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이 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충돌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처리하고서 일반 특검법도 처리하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12월 17일에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1월 1일까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재의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이거 빨리 하라고 또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덕수 대행이 처리를 한다면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이걸 빨리 처리하라고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빨리 행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금 6명 체제죠. 이 6명 체제로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사건을 심리해서 결정까지 한다면 1명만 반대해도, 아니면 1명만 뭐 꼭 탄핵 기각 인용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법률적인 이유로 의견을 달리해도 기각이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체 9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추천은 국회가 3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해라. 또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내란이다.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게 왜 내란입니까? 그냥 빨리 하라는 법에 그 하도록 돼 있는 걸 안 하는 정도죠. 그러면 뭐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뭐, 아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또 안 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을 뿐이죠, 정치권에서. 자, 이것도 결국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빨리 행사해라. 물론 이달 말이지만 지금부터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급한 현안 3가지가 모두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한테 빨리 행사해라 내지는 행사를 약속해라 이런 얘기죠. 당신 대통령이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빨리 행사하고 12월 말에 가면 또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신속하게 행사해야 돼 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한덕수 대행은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국무총리 신분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러저러한 압박을 넣어가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지금 뭐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인가요? 뭐 선제적 탄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을 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이게 논란이 되죠. 왜 논란이 되냐면, 재적 의결 정족수가 다릅니다. 국무총리일 때는 재적 과반수 151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됩니다. 대통령일 때는 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됩니다. 그럼 한덕수 대행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 물론 이건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낸 건 아니니까요. 뭐 1월 2일, 3일 뭐 이때쯤에 낸다 이렇게 또 지금 우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뭐 이 문제에 대한 제의 요구 시한이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을 낸다. 뭐 이런 엄포죠, 일단.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탄핵도 대통령에 준해서 의결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면 민주당이 탄핵안을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어떤 걸 고리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제기할지 모르겠으나 여튼 이런 여러 가지 뭐 내란 특검 뭐 이런 것 등등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냈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낸 셈이죠. 그러면 탄핵안도 당연히 대통령이 기준에 맞춰야 된다. 뭐 논리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돼야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8표 이상이 넘어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은 부담스럽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8표, 비상계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겨우 이제 채웠는데, 한덕수 대행은 무슨 탄핵 명분이 있습니까? 내란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공정성이 의심된다. 뭐,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행사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공정성이 의심된다. 라는 어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의 요구를 해달라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죠?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받아들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생각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 주장보다.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를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공정하게 하자. 제3자 추천 뭐 이런 걸로 하자.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역제안을 해가면서 제의 요구를 했다. 둘 중에 국민들의 동의를 어떤 게 더 많이 받을까요? 저는 한덕수 대행의 역제안이 오히려 동의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난감해지죠, 민주당이. 제의 요구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한덕수 대행이.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무총리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한테 요청했던 또는 요구하고 우협했던 그 수많은 행위들은 국무총리로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이중잣대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내로남불 아니냐. 민주당이 필요할 때는 한덕수를 대통령 대우를 해주고 민주당에 불리할 때는 총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법적으로는 뭐냐? 이게 법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을 할 때도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게 다수설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설도 있죠. 아니다, 국무총리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민주당이 이제 이러이러해서 탄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유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대통령 기준을 따라야 되고, 국무총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국무총리 기준을 따라야 돼. 이런 이설도 있습니다. 이 이설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의 기준을 따라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 민주당이 지금 뭐 탄핵 운운하면서 거론하고 있는 거는 제의 요구권 뭐 이런 거니, 국무총리는 제의 요구권이 없습니다. 제의 요구를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탄핵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대통령 대우해주고 불리할 때는 국무총리 대우 한다고 하고, 이 이중잣대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실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명분도 부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뭐 그거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겠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뭐 그건 법률적으로 통치행위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뭐 법원에서 지금 줄줄이 관련자들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건 물론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가 봐야 아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뭐 대통령도 글쎄 뭐 구속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건 아니냐, 아마 그런 게 합리적인 예측일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있느냐? 지금 뭐 딱히 없습니다. 대통령 놀이한다? 그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죠. 또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는 데 대한 역풍, 이거 이재명 대표도 장담할 수 없을 거래요. 왜냐면 한덕수 대행이 뭔가 딱 탄핵 사유가 드러나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나?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 지금 한 일주일간 그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뭐 별로 흠잡을 데 없습니다. 과거 2004년에 고건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워낙 오랫동안의 공무원 생활에 쌓인 경륜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사람을 대통령에 이어서 또 탄핵하고, 그러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할 텐데, 그럼 거기도 만약에 뭐 제의 요구권 행사했다 그러면 또 탄핵하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역풍은 없을 것이냐, 대선이 곧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머리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물론 뭐 이건 저의 예측입니다만은,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끊임없는 위협, 압박, 뭐 이건 계속되겠지만 실제 탄핵을 할까? 저는 못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한덕수 딜레마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한덕수 대행이 이걸 잘해서 자기도 어떻게 한번 대권 노려볼까,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덕수 대행도 이재명 대표의 이런 딜레마를 잘 간파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